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4월 25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하라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웰빙 체질에 배신 전력까지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서도 정말 싸워보지도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분이 사퇴해야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의 길을 틀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2일이죠.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오후 3시에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해서 양당 대표가 국회의장실에 모였습니다. 그날 저는 TV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었는데 기자들이 모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병석 의장의 해안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 민생 문제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아름다운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아주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이런 기분을 느꼈는데, 아니 60%가 넘는 국민들이 명분 없는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고, 이뿐 아니라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게다가 사법부까지 일제히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었는데, 이걸 배신하면서 그 앞에서 박병석 의장의 해안을 얘기하고 박홍근 원내대표의 양보를 얘기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정치를 운운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구나. 어떻게 저렇게 국민적 여론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원내대표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사퇴해야 되죠. 그리고 당장 합의문 파기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 합의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과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2018년도 단식 투쟁 끝에 드루킹 특검을 받아냈었던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재조명되고 있는데 너무나 비교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2018년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나홀로 투쟁해서 그런 드루킹 특검이라는 아주 정치적 승리를 쟁취를 했는데, 도대체 아니 113석의 야당이 거기다가 국민적 여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굴복하느냐. 정말 한심하다. 당장 사퇴해라.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오늘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한 재조명, 그 기사 제목 한번 보시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중재안 받고 의석 탓한 권성동과 달랐다. 드루킹 특검 김성태 재조명,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좀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의 권성동 원내대표, 정권 교체에 성공해서 곧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113석 예비 여당의 사령탑입니다. 그에 반해서 2018년 5월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든 면에서 여건이 열악했죠. 2018년 하면 문재인 정부 2년 차입니다. 가장 전성기 때죠. 그리고 당시 115석 자유한국당, 굉장한 열악한 여건에 있었습니다. 2018년 초부터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사실 특검을 꺼내기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 4.27 판문점 남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이슈가 다 남북 평화 무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위주로 돌아가던 이런 시기에 사실 특검 얘기를 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거의 목숨을 건 셈이죠. 2018년 5월 3일에 국회 본관 앞에서 텐트를 치고 나홀로 노숙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한 여권 지지자들의 조롱과 야유 정말 많았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정말 단식하는지 24시간 감시해야 된다. 이런 야유성 국민청원도 올라왔고, 그 단식 농성하고 있는 텐트 앞에 치킨,
뭐 이런 피자 배달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조롱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원내대표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단식 9일 만에 드루킹 사건 특검의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어쨌든 나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열악한 그런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싸웠기 때문에 이걸 쟁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김경수 감옥 보냈죠. 아니 그때와 비교하면 국민적 여론도 국민의힘 편이고 지금 거의 민주당만 빼고 모든 각계각층이 이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이건 절대 안 된다.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아니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니 정말 지난 5년간 무슨 비리나 부패가 참 많은가 보구나. 이런 의심의 눈길, 이런 비판 여론 거센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덜컥 싸워보지도 않고 이런 어이없는 중재안에 거의 뭐 다 거의 민주당 아니죠, 이거는. 거의 99% 민주당 안에 덜컥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의 우호적이던 여론도 돌아서죠. 아니, 너희도 똑같구나. 민주당만 나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결국 같은 정치꾼들 한패였구나. 너희도 너희 살기 위해서 이런 중재안에 합의를 했네. 그러니 야합이다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권성동의 한마디로 이 합의는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이 야당의 패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원내대표 그대로 두고는 명분이 안 서죠. 사퇴해야 이 합의 파기하고 재협상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민주당이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법률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국민의힘은 국민적 여론을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죠. 그것도 안 된다? 그럼 헌법 소원도 가고 또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걸 가지고 헌법에 의거해서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입법부에 이건 입법권을 남용하고 악용한 사례죠. 그리고 지금 이 입법부에 밀어붙이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충돌하는 이렇게 국민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까지 생각해서라도 국민의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빨리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